안녕하세요. 클클뮤직의 발리스트 김수현 클라우디아입니다. 요즘 정말 인기를 끈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면 바람에 맞바람까지 사랑 때문에 막장으로 치닫는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드라마 속에서만 있을까요? 우아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클래식 작곡가들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정의 선 클래식 작곡가입니다. 클래식 작곡가 중에서도 사랑 때문에 법정에 선 작곡가가 있는데요. 오늘의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트로이 메라이를 작곡한 독일의 작곡가 슈만입니다. 슈만은 사랑하는 여인과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예비 장인 어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데요. 분명 엄청난 사연이 있겠죠? 슈만은 어려서부터 문학과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는데요. 어머니의 반대로 음악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근데 온통 슈만의 머릿속에는 음악뿐이었어요. 그래서 법대를 다니면서 프리드리 비크라는 피아노과 교수에게 따로 피아노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죠. 바로 비크 교수의 딸 클라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둘이 만났을 때 당시의 나이가 슈만은 18살 그리고 클라라는 9살이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부터 불같은 사랑을 한 것은 아니고 클라라가 그렇게 슈만을 잘 따라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사랑을 키워가죠. 자, 그럼 슈만의 마음을 홀딱 가져간 클라라는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클라라는 모차르트처럼 신동, 천재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동 신드롬에 열광하던 유럽 사람들에게 월드스타였고 지금의 아이돌처럼 인기도 엄청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 비크 교수는 자신의 딸이 얼마나 자랑거리였겠어요. 비크 교수도 슈만이 자신의 제자라서 음악적인 재능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딸보다 나이는 많은 데다가 별로 인기도 없고 수입도 변변치 않은 슈만을 자신의 딸과의 사랑 과연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결사 반대했다고 하죠. 아버지의 집요한 반대로 클라라는 슈만과 주고받은 사랑의 편지들을 모두 돌려주며 눈물의 이별을 고하게 되죠. 슈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클라라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데요. 그 당시 아버지 동의 없이 클라라가 결혼을 하려면 1년하고 2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스승님과 1년 넘게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해서 결국 법원은 슈만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우픈 소송 끝에 슈만과 클라라가 결혼식을 올린 날은 클라라가 성인이 되기 바로 하루 전날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하루를 위해서 이 둘은 세상을 이렇게 들썩이게 한 걸까요? 슈만과 클라라는 결혼에 골인한 이후 정말 행복한 부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서로의 음악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음악적 동반자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은 키 185cm 그리고 금발의 미남의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피아노를 너무 잘 쳐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유럽 여성들의 마음을 홀딱 뺏어가는 바람둥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리스트가 끼고 있는 장갑을 서로 여성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싸우기까지 했다고 하죠. 그러던 그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유부녀였어요. 바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우크라이나 가문 출신의 카롤리네였는데요. 카롤리네가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그녀가 갖고 있는 농장은 말을 타고 몇 날 며칠을 달려야 한쪽 끝에서 반대편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하죠. 이 카롤리네는 가문끼리 정략 결혼을 한 상태여서 그렇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리스트의 연주를 듣게 되고 텅 빈 마음을 채워줄, 그리고 그 마음을 흔들어줄 진정한 사랑, 리얼 러브가 시작되었죠. 카롤리네는 리스트와 사랑에 빠진 후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가톨릭 신자여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혼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무려 13년 동안 로마 교황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리스트와 카롤리네는 이렇게 애타게 사랑을 해오면서 드디어 바티칸에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둘은 로마에 가서 아주 멋진 결혼식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하지만 두 사람은 절대 결혼할 수 없다라는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영원한 정신적 사랑을 나누는 평생 동반자로 남게 되는데요. 그러자 리스트는 그렇게 유명했던 피아니스트의 삶을 접고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수도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죠. 수도사가 돼서 많은 종교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오라토리오 그리스도, 대관식 미사, 그리고 프란체스코 성인의 1호화에서 감동을 받은 여러 개의 피아노 작품들을 작곡합니다. 그렇다면 카롤리네는 리스트와 헤어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수도원에서 작은 방 하나를 얻어서 수녀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봉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리스트가 죽고 난 후 7개월 후에 그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롤리네가 남긴 유언 중에 너무나도 감동의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 남편 프란츠 리스트, 나에게 깊고 길고 감사한 사랑을 주었다. 카롤리네 리스트. 외국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 남성의 성을 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리스트의 아내였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랑에 웃고 울고 막장 드라마 속 작곡가들 만났는데요. 여러분은 열렬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두드릴 오늘의 히트곡은 슈만의 트로이 메라의 꿈을 준비했는데요. 클클부지 가족 여러분 모두 꿈같은 사랑 하세요.